안녕하십니까. 7시 사업 뉴스 장예진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 절차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업주분들도 직원 채용 시 공정하게 심사하고 채용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직원을 채용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정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52%가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기관의 채용 비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도 역시 떨어졌음을 상징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고자 생겨난 법적 제도가 바로 채용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절차법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구직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혹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 출신 지역이나 결혼 유무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채용 절차법상 입사 지원서에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되어 있고 만약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미혼, 기혼 여부만 물어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등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 개인정보 요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직자의 체중이나 키,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과 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및 직업 등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들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채용 절차법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과 채용 심사 지연, 채용 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도 구직자에게 합격, 불합격 등 채용 여부를 고지해야 합니다. 단 위의 채용 절차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사업장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업장 내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의 채용 절차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은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채용 절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채용 절차법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되지만 위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또한 공정하지 않은 채용 과정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 금전, 물품, 향응을 주고받았을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채용 청탁 처벌 기준은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됩니다. 이외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채용 절차법을 알려드리자면 채용 여부 확정 후 구직자 채용 서류 반환 청구 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를 반환해야 하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구직자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업의 직원 고용 여건이 쉽지 않고 구직자의 취업난도 지속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인 만큼 구직자들에게 채용 과정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니 구인자는 채용 절차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법 위반을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채용 절차법에 대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업자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7시 사업 뉴스 장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